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수산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환율에 대한 수혜부터 정치 관련된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현재 환율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아직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죠. 주요 통화국의 약세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정세 자체가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중공업 같은 건설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주로 해외 쪽에 수출을 많이 하죠. 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트럼프 당선과 관계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까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 격세지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건설부터 해서 건설 기계 관련된 업황에 변곡점이 발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쪽에 지표가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무역 수지 반등이 결국에 중국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격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중공업 같은 경우 현재 한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길게 보게 되면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상승하는 측면 자체는 일단 트럼프 관련된 부분이 엮여지면서 상승을 하는 거죠. 재건 테마가 움직이고 건설 기계가 재건 테마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긍정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통화 완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 금리 인하 측면에서 건설 기계 애들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봐야겠죠. 수산중공업 근 한 달 동안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의 매집세가 소폭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실적적인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영업이익이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도 반영이 된 모습이다. 하지만 업황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전반적으로 원자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건설기계 실적 역시 좋은 흐름세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 거냐, 트럼프 피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자, 이 부분 때문에 금일 시장에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트럼프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재건 테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나 건설 기계들도 상승에 대한 모습을 받아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니까 달러 가치는 사실은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죠.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원달러 환율도 증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만 잘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통화국의 약세 모습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을 상승해주면서 건설기기 업종들은 수출하니까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CPI 지표가 낮은 모습, 그리고 근원 PPI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용 지표는 냉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아파트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시장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부동산을 부양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업이 살아나야 건설 기계업종도 좋은 흐름세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자재 가격 반등에 대한 모습 보여줍니다. 구리 가격도 상승해주고 있고, 철광석 가격이나 알루미늄 가격도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아주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건설기계가 좋아질 확률이 높은데, 이 부분은 채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건설 기계도 살아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무역 수지가 잘 나왔기 때문에 차례차례 소매 판매부터 제조업 지표 모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구리 가격 반등하겠죠. 닥터코퍼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 부분이 결국에 건설업이나 건설 기계 업종,
특히 건설기계는 채굴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현재 부동산 시장을 살아나기 하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철폐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은 LPR 지급 준비율을 낮추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건설업 살아나고 건설 기계도 살아날 가능성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차트 흐름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 주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23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가 어쨌든 61선 구간에서 이렇게 좀 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 투자 심리가 저항된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6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구간은 121선이겠죠. 그래서 이 121선 구간의 돌파 여부까지 우리가 좀 목표로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흐름처럼 결국에 부동산이 살아나는 모습, 다시 말하면 건설이 살아나는 모습이겠죠. 이 건설 같은 경우 금리 인하가 되면 대표적으로 살아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건기계 같은 경우에는 채굴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이 채굴 수요는 원자재가 반등하는 모습, 원자재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특히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또 재건 테마가 불게 되면 건설기계 가치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가 피격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트럼프 당선 확률도 높아지고 이런 기조가 하반기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수산중공업도 관련된 테마성 요인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